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신기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외의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JP모건이 미국의 큰 은행이자 이제 투자 뱅크죠. 일론 머스크를 고소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왜 이상한 일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뱅크가 아니면 투자회사가 쩐주를 고소한다. 이게 쉬운 일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줄을 고소하는 거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와 척을 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 게 신기하다라는 거죠. 고소한 이유는 이제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일론 머스크 트윗하고 연관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를 비상장 기업으로 상폐시키려고 했었죠. 주식 다 사가지고. 그게 뭔가에 이제 영향을 줘서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이미 일론 머스크는 그때 페널티를 내긴 했거든요. SEC한테. 근데 JP 모건하고도 뭔가 그때 주식을 이제 거래하거나 양도하는 뭔가의 계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봉합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한테 여러 번 기회를 줬다라고 합니다. JP 모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소한다라는, 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이상한, JP모건도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건 JP모건이 좀 맞지 않을까. 근데 일론 머스크의 오늘 전반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약간 좀 리더십 강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독재자 같은 모습. 근데 꼭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하긴 할 건데, 계산해보고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걸 했겠죠.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JP 모건에 대해서 농담조로 이제 옐프의 리뷰라든지 이제 여러 리뷰하는 일종의 앱 중 하나인데, 특히 이제 맛집이나 음식점에 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 하나를 준다라든지 매니저랑 얘기한다라든지 좀 이렇게 세 보이는 모습. 그쵸. 이게 쩐주 입장에서는 이 은행이 날 고소하냐 이거죠. 웬만큼 그러니까 은행들도 손해가 나더라도 이런 경우가 드문데, 확실히 골이 좀 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여기 보면 2016년 이후로 별로 이제 JP모건하고 별 거래가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챙겨달라라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그 은행하고 투자은행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제 우리랑도 다시 하자라는 약간의 그런 분위기도, 우리도 좀 챙겨줘 이런 뉘앙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강한 모습이 또 어디서도 보이냐면은, 최근에 인플로이들한테 이메일 보낸 것도 셉니다. 어떤 면으로 세냐면은, 그냥 음악을 들어도 된다, 약간 일하면서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나는 권장한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그 세컨 이메일이죠. 세컨 이메일에 대해서 CNBC는 딱 한 줄로 얘기했는데, Who the boss is. 누가 보스인지 알려주는 강력한, 이제 매니저들이 자기한테 이메일을 받으면은 3가지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뭘 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면은 3가지 중 하나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한테 다시 이메일 해라. Email me back. 뭐가 틀렸는지, 나도 완전히 틀릴 때가 있으니까 내가 틀린 걸 설명해라. 쉽지 않죠. 일론 머스크한테 일론 머스크 이메일이 틀렸다는 걸 설명하기가, 아니면은 내가 말한 게 좀 ambiguous,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면, vague하면 그걸 clarification 해라. 명확히 설명하게끔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아니면 3번째, 내가 시키면 해라. 이 3가지 중 아무것도 안 하면은 너는 사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메일인데, 역시 일론 머스크는 제가 이런 면들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이득과, 어떻게 좋게 보면 리더십이 좋은 모습이지만 좀 독재 비슷한 그런 면들은 이미 과거에, 아까 그런 상폐시킨다는 것부터 해서 하도 간섭이 많으니까 이미 옛날부터 그런 면들은 줄줄이 보여졌는데, 이번이 특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는 독재가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위험하죠. 왜냐면 개인한테 그 모든 권한을 준다라는 게 정말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거고요. 근데 민주주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쉽게 수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좋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게 최고의 효율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 일주일 뒤에 제가 100점짜리 답안을 받을 수 있다고 치면은 현재 1시간만 고민하면 80점짜리, 나쁘게 얘기하면 더 안 좋게 얘기해도 70점짜리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70점짜리 그 답안을 실행하는 게 훨씬 나중에 보면은 더 나은 장사이긴 합니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죠. 그냥 빨리빨리 그 선택을 한 그 순간순간 결정 사항이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조직이 그거에 유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기업 경영에 있어서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이걸 잘 타야 되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선택의 그런 조직이 빨리빨리 운영하려는 걸 보면은 이 테슬라의 모습은 과거 스티브 잡스랑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EO 하나에 모든 이제 선택이 몰리면서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과거 이런 얘기도 있었죠. 무시무시한 얘기들 옛날 그냥 소문들 굉장히 강경한 경영 스타일 자기 못 알아봤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해고하는 그런 카더라 같은 얘기부터 해서 애플에 일하는 인플로이들이 점심때 무슨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지도 궁금해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싶어하는 모든 어떤 의사결정과 모든 정보 소스가 CEO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 좀 생각이 나긴 합니다. 최근 모습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경영 스타일을 얘기했으니까 이런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서 정치적인 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일론 머스크 트윗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어머님도 GM의 최근에 그런 바이든 연설에 대해서 트윗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 일론 머스크라서 그런지 어머님도 하긴 이런 사람을 키워냈으니까 좀 세긴 센 것 같긴 한데 바이든의 이런 스피치 GM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20년 전에 쓰여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죠. 왜냐면 GM이 EV1이라는 정말 최초의 미국에 약간 좀 대량 생산되는 전기차를 2003년에 그거를 죽여버리는 그런 회사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바이든은 거기 가서 GM만 얘기하고 있죠. GM 포드만 그 UAW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의 어머님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지금 현 정부가 전기차화 한다라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일 수 있는데 옛날에 저 EV1 나왔을 때 캘리포니아가 모든 걸 전동화 한다고 2000년대 늦어도 뭐 그 뒤로 개솔린 차가 얼마나 흥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닌데 이번은 좀 다르죠. 테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여기서 이제 반응하는 게 야, 이 정도로까지 테슬라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이 카툰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걸 NP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디아블로나 이 RPG 게임을 하면은 그냥 거기 이제 서져 있는 이제 주어진 말만 하는 거기에 다이얼로그 트리에는 테슬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과연 내년에 올해 100만 대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거의 뭐 그 근처 가죠. 근데 내년에 100만 대를 돌파해서 정말 200만 대까지 가게 되면 야, 이거 정말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입에서 테슬라 발언이 나오게 해보자. 그래서 아주 재밌게 트윗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이제 네가 내 얘기를 안 할 거냐라는 거죠. 결국은 하게 되긴 할 텐데 그 시점이 어떨지 저는 이게 너무 이게 흥미진진한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고 언제 화이트하우스에서 테슬라가 입에서 제대로 나올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콕 집어서 테슬라를 언제 얘기할지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데 언제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공화당에 번거진 텍사스에 공장을 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텍사스 공장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짓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보고서라든지 퍼밋을 받으려면은 지금 도대체 이 공장 건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뭐 body in white, general assembly, paint, casting, stamping 뭐 이래 해가지고
이 공장 짓는데 대략 1 빌리언 달러가 들었답니다. 깜짝 놀라는 게, 왜냐면 이 플랜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페이즈 1 때 생산되는 양이 한 50만 대 되거든요. 아니 50만 대면은 그냥 모델 Y 대충 그냥 50만 곱하기 5만이니까 결국 25 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은 최소. 뭐 사이버 트럭도 있죠. 지금 사이버 트럭도 얘기할 텐데, 그러면은 고작 지금 버젯 한 1조 원 써서 하나로 대략 1달러 1,000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매출 한 해 25조를 발생할 수 있는, 25조 원을 발생할 수 있는 공장. 야, 이거 뭐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 수준인가요? 아, 진짜 테슬라의 생산성은 뭐 공장 짓는 데에도 나오는 겁니까?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 짓는데 저거밖에 안 듣는데, 물론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거기 인플로이드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어쨌든 공장 짓는데 1조 원밖에 안 들었다라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이 기가 텍사스에서는 모델 Y랑 사이버 트럭이 생산될 건데요. 자, 사이버 트럭이 도대체 언제 나올 거냐?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모델 3랑 모델 Y를 이제 양산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지금 저 기가 텍사스가 완공됐을 때 그냥 이거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 현재까지 테슬라가 어떻게 램프업 했던 그 시나리오들을 대략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과거의 트렌드로 사이버 트럭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데이터를 뽑더라고요. 뽑아서 결국은 언제 이 300만 대, 지금 주문량이 300만 대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저 주문하신 분들이 다 받게 생산하는 누적 생산 대수가 거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시면은 한 5년 뒤에, 뭐 저도 원래 제 신조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과거 예전 영상을 보면은 시승을 해야지 전 차를 사는 타입이었는데, 테슬라한테는 그랬다가는 차를 영영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뼈저리게 깨닫고, 지금 모델 S도 타보지도 않고 진짜 보지도 않고 질른 제가 제 인생의 첫 차인데, 그리고 남은 두 차는 그 모델 3랑 모델 Y는 전 모델 3는 시승을 4번이나 했고요. 모델 Y도 그럴 뻔했지만 어쨌든 시승하고 결국은 뭐 표면상으로 시승하고 사긴 했죠. 뭐 계약 다 끝나고 뭐 받기 직전에 시승한 게 무슨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2026년 돌아와서 사이버 트럭, 제가 너무 차를 자주 바꾼다고 테슬라 덕분에 부모님이나 제 와이프가 등짝 스매싱을 때릴 뚱 말뚱 하는데, 지금 사이버 트럭도 저는 계약을 해놨죠. 근데 이제 맞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고 싶어서 비싼 걸 주문하긴 했지만 2026년 그냥 열심히 좀 타다가 바꾸면 저 정도면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재미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2026년, 2025년 얘기를 하니까 애플카도 좀 언급을 해야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애플카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애플의 차기 대형 프로젝트는 애플카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율주행 및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저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보다 빅테크 그룹들이 훨씬 더 테슬라의 위협이 될 거고,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이런 회사들이 이끌어갈 확률이 무지무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현재 우리는 트랜지션에 있고 제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애플도 타겟팅이 잘해야 2025년입니다. 늦어도 2025년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기존 내연기관들이 그냥 부품 조립해가지고는 이득이 안 나는 구조인데, 애플이 지금 뭐 테슬라처럼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파트는 있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조합이 맞으려면은 저 역시도 상당량 시간이 걸릴 것이다. 2025년이면 테슬라가 그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큰 위협이 되긴 하겠지만 테슬라랑 좋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너무 먼 얘기라서 2025년이면 제가 늘 하는 얘기죠. 가봐야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와중에 진짜 이제 베를린도 거의 파이널 어프로브, 이게 또 삐그덕삐그덕 거리는데 참 견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아까 그런 JP모건부터 해서 지금 워낙 선두를 달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견제가 참 많겠죠. 그래도 어쨌든 독일 정부로부터도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요, 독일 이런 이코노미 미니스터한테도 어쨌든 발언을 이렇게 듣긴 하는데, 참
참 신기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게 발언을 안 한다라는 게 이게 가장 진짜 미국적인 차인데 for the first time ever the most American made 차인데 이게 참 이게 정말 이런 자랑스러운 회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런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걸 언급 안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까지 극도로 자제한다라는 게 여튼 베를린도 잘 돌아가고 있고 텍사스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진짜 100만 대 돌파해서 200만 대까지 가는데 정부가 어떤 형태의 대응을 취하는지 계속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테슬라가 전혀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숨줄이 위태위태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건데 원래 기업이 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SEC 로이어를 이제 former SEC 로이어를 이제 하이어하는 거죠. 약간 한국도 뭔가 정관예우인가요? 정부의 요직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다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EC도 대응하고 NHTSA도 대응하고 이래서 북한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어쨌든 테슬라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론 머스크 성향에 맞진 않지만 어제도 얘기했듯이 결국 회사가 엄청 팽창할 확률이 높죠. 지금도 이런 포텐셜이나 비하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다고 저도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잘 돼서 커지게 되면은 그게 일론 머스크한테 별 영향이 없을 정도로 물론 성향상 그런 자그마한 돈도 아깝겠지만 회사에 결국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정치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former SEC 로이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결국은 대응을 할 거고 결국 미디어에도 광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견제나 잡음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론 머스크가 이 시달림을 본인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이번에 보듯이 주식을 처분하는 것들에 저는 여전히 빚이 분명히 자기 재산 대비해서 빚을 더 꿔서 그런 여러 가지 더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다 대응을 하지 않을까. 다만 다른 회사 대비 극도로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 트윗을 이렇게 보면 이분이 또 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잘 때 브레인워시가 일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놔가지고 이 사람은 뇌도 얘기하네 라는 생각이 맞다. 이게 깜빡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분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그러니까 금방 잊어먹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숭이의 트라이얼 해가지고 원숭이의 뇌를 어느 정도 읽는다든지 컨트롤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연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참 그쵸. 뇌과학도 빠삭하신 분인데 지금 이 뉴럴링크가 휴먼 트라이얼을 아마 내년에 지금 코비드 때문에 미뤄졌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 말에는 휴먼 트라이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혁신 말고도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뇌 쪽에서도 계속 일론 머스크는 잘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